한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항상 평화롭지만 도덕적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이내에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가 행운과 번영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과학자인 앨리스가 연구를 통해 이 나무가 지역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나무의 뿌리가 다른 식물이 성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지역의 물류동을 바꿔서 토양, 침식을 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앨리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앨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이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믿음, 공동체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나무 제거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전통과 문화적 중요성을 지키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서 버나드 윌리엄스의 내재적 관점,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사람들이 처한 맥락과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앨리스는 마을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나무가 그들에게 가진 은상징적 의미를 존중하게 되었고 단순히 과학적 사실로 그들의 믿음을 꺾으려는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앨리스는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나무를 그대로 두되 그 주변에 새로운 식물을 심어 생태적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무의 문화적 중요성을 지키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앨리스가 보여준 배려 깊은 접근에 감동했고 과학과 전통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찾은 것에 기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버나드 윌리엄스의 내재적 관점 이론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덕적 판단이 단순히 보편적 진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개인과 고유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오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듣고자 자주 찻집을 찾았습니다. 다오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이론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다오의 찻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이 가르침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다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투덜이라는 별명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투덜이는 날씨를 늘 걱정하곤 했습니다. 내일 비가 오겠지. 그렇다면 내 작물은 망할 거야. 라며 걱정했다가 막상 날씨가 맑아지면 이젠 너무 말라붙어 문제가 생기겠어. 라며 불평하곤 했습니다. 촌장인 한 기부인이 이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도전 정신이 강했지만 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제어하려고 노력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 농부는 매일 하루를 걱정으로 가득 채우며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죠. 왜 그렇게 걱정이 많소? 투덜이? 당장 날씨를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자 투덜이는 혼란스러워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내 작물들은 난 그들을 지켜야 한다고. 다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마을을 지나가던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투덜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투덜이, 무엇이 걱정되오? 투덜이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날씨요. 날씨가 나쁘면 내 작물이 모두 죽을 거요. 그러자 현자는 웃으며 말했죠. 그렇다면 날씨가 좋으면 당신이 작물을 잘 지켜낼 것이라는 생각인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투덜이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물론이요. 그러자 현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날씨가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작물을 돌보는 것이 아니겠소? 당신이 돌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니 그저 그것에 집중하시오. 나머지는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오. 다오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투덜이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을 다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기로 했죠. 그 후로는 더 이상 날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작물은 더 잘 자라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 역시 편안해졌습니다. 다오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투덜이와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군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 마음가짐과 반응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시다. 이것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한 평온한 삶의 비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오의 지혜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다오의 찻집은 더욱더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마음속 깊이 투덜이의 교훈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심취한 한 젊은 철학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로스였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살았고 언제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다. 어느 날 그는 시장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 서적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알렉산드로스는 책 속에서 말하는 아타락시아, 즉 정신적 평온함의 개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에 따라 불필요한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단순히 철학 서적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직접 그 철학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알렉산드로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철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쾌락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픈 에피소드가 발생했다. 알렉산드로스의 첫 번째 시도는 그의 절친 니테스와의 대화였다. 니테스는 먹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니테스에게 진정한 쾌락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서 오는 정신적 만족과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야 라고 설명했다. 니테스는 한참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그럼 진짜 쾌락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올리브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 때 오는 그 기쁨인 건가? 알렉산드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그 기쁨을 과하게 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니테스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커다란 올리브 한 그릇을 꺼냈다. 그는 하나하나를 천천히 씹어가며 쾌락을 음미하려 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돌아보니 니테스는 결국 그릇을 모두 비운 뒤 허탈하게 누워 있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이야. 알렉산드로스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 번째로 알렉산드로스는 그의 친구 데메트리오스를 만났다. 데메트리오스는 항상 불확실한 미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데메트리오스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면 말을 들어주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겠네. 이후 데메트리오스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즐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는 이 말이 입버릇이 되었고 진정한 의미를 잊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를 보고 다시 한번 데메트리오스를 찾아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행복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야. 이런 해프닝들을 통해 알렉산드로스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진정한 쾌락은 단순히 철학을 전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실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힘을 벗어나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알렉산드로스는 그가 전한 철학이 사람들이 삶에 스며들어가는 것을 목도했다. 그때마다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이것이야말로 에피쿠로스가 말한 아타락시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철학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평온함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도시 에테르노폴리스에는 독특하고 변화무쌍한 철학자 테오페스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범실론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삼고 모든 자연 현상이 신성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테오페스트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범실론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테오페스트는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도시 커다란 광장 한복판에 서서 특유의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신이 우리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차서 그의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는 신의 큰 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범실론적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테오페스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옛날에 클로라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자연과 깊게 교감을 나누곤 했죠. 어느 날 그녀는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꽃밭에 서 있었고 그곳에서 꽃들은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클로라. 나는 너희 마을의 작은 야생화단에서 피어난 꽃이야. 너는 내 옆을 여러 번 지나쳤을 거야. 클로라는 신기해 들려오는 꽃의 소리를 경청했습니다. 계속해서 테오페스트는 클로라가 꿈속에서 만난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산들바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나는 언제나 내 주위를 감싸고 있어. 클로라, 너는 내 따뜻한 숨결을 느끼고 나는 너의 미모를 지켜보고 있지. 산들바람이 소곤소곤 말하자 클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속에 담긴 신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테오페스트가 잠시 멈추자 사람들 사이에서 경탄의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난 클로라는 단순한 자연의 현상들 속에서 숨겨진 연속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와 강, 나무와 열매, 그리고 자신이 그 과정의 일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은 그녀에게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테오페스트는 손을 크게 벌리며 이야기의 여운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신의 영역 속에 존재하고 모든 것은 신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오페스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범실론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테오페스트는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 각자의 삶 속에서 범실론의 실천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홀로 광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그 도시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